보면 속도라는 거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거든. 이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시간이 아니고 시각이지.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알지? 뭔가? 여기 오늘따라 에어컨이 성능이 좋아. 잠깐만 켜놔도 막 바로 추워지더라니까 이상해. 이상한 놈이야. 아무튼 시간과 조다인씨, 시간과 시각의 차이가 뭘까? 냄새 들어. 좋다. 금방 좋아져. 숨 크게 쉬라고. 숨 크게 쉬라고. 네. 숨 크게 쉬라고. 네. 심호흡 해봐. 알았어. 시간과 시각의 차이는 아냐고. 오감에서 오는 뭔가 있지 않냐?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알아요? 시간과 시각의 차이가 예, 뭔데? 시간은 뭐냐면 알겠다. 기억과 니은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흐른 걸 말하지. 흐른 걸.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시간이라면 시각은 그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저 시각의 의미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변화율이라고 썼지만 순간 변화율을 얘기한다는 소리야. 시각이니까.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요건 당연히 요 위치라는 놈이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x 프라임 t가 되면 그 놈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라는 게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를 그 시각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순간적인 변화를 찾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속도에 해당되는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에 앵간하면 내가 수식 전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수식이 3개 나오면 막 한번 풀어보고 그랬거든. 증명을 해보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라는 식이 나왔는데 요게 뭐 t3제곱 더하기 2t였어. 근데 갑자기 속도라고 하면서 3t제곱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금은 몰라도 된대. 미분인 거야. 미분했더니 나오는 식인 거야. 속도라는 건.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 그래요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고. 속도라는 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때에 어디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 어떤 때에 어디에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수투기 때문에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 하지 않아. 수직선상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걸 얘기할 거야. 수직선상에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Y축상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속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놈이면 속도가 플러스가 나올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놈이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지. 올라가고 있으면 플러스 속도가 나오는 거고 내려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조다인씨 센스를 보려고 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속도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갈 거야. 이리 가다가 이리 갈 거야. 그 순간은 뭘까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게 되는 순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앞으로 가면 플러스라면 속도가 뒤로 가면 마이너스라며.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고 딱 하는 순간이 뭐냐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중간에 뭐 있냐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속도가 0일 때라고. 그러면 네가 공을 던졌어. 하늘로. 던져갖고 위로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올랐다가 툭 떨어져. 그럼 최고 높이일 때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라며. 네. 최고 높이면 딱 올라가다가 때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 거 아니야?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는 거.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를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겠지? 그제?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 말을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딱 있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휙 떨어지잖아. 어? 그러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최고 높이인 거 아니야? 그때는 속도가 0일 때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겠지.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네. 그러겠지? 깨우침이 있어버리네. 모른다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깨우침이 있어버리네.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이게 속도라는 거고 V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니셜로 V를 쓰는데 이렇게 한쪽 꼬부러지게 쓴 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아? 없어 보여. 그래서 그냥 V자를 쓴 건데 한쪽을 약간 구부린 거야. 약간 구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가속도는 비슷해.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시각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dt분의 dv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at라고 써 보통. 가속도 뭐 에미션 뭐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가속도라고 부른다. 가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인 거야. 마찬가지 시각에 대한 거니까 순간 변화율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분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것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시각에 대해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식으로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기현이가 돌을 던졌어. 그랬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파문이 있다고 칠게. 동그랗게. 그럼 그 반지름이 늘어날 거 아니야. 시각에 따라. 그 반지름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원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호가 막 커질 거 아니야. 호가 점점. 그럼 그 호의 길이도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풍선이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불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 부피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 건널비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단서가 되는 거 일단 기본 조건이 되는 건 시각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야지. 시각에 대한 식으로 돼 있다면 전부 다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단원이지. 근데 여기서 속력이라는 게 나올 건데 어제 뭐 기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는 말한 것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 방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력은 스칼라야.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만 있는 거여가지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한다는 거. 기하를 배운 사람이라면 벡터에서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배운 사람이 한 명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니까 어쨌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의 크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원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V로 표시하면 안 되고 벡터로 표시를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한 방향만 볼 거기 때문에 요 벡터 표시를 안 하는 거지. 방향성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속력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크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걸음 가나 뒤로 3걸음 가나 3걸음 가면 똑같잖아. 그게 절대값이잖아. 그지? 어쨌든 절대값 씌우면 3 된다라는 의미. 속력이라는 게 그걸 의미한다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어. 아니?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다고. 가끔 가속력이라고 써오는 사람도 있던데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야.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다고. 알았지? 똑같이 크기를 얘기한다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길이의 변화율이니 넓이의 변화율이니 부피의 변화율이니 이런 것들도 구해낼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체크를 좀 봅시다. t가 2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첫 번째로
위치가 나와 있는 거지. 위치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7t라고 나와 있어. 속도를 구해보면 이걸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t 더하기 7.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된다고. 마이너스 6인 거지. 가속도가 일정하고만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t가 2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7 마이너스 5 나오는 거고, 가속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막 t3제곱 빼기 2t 제곱 더 빼기 4t 더하기 1이었는데 미분해보면 이게 속도가 된다고. 그래갖고 3t 제곱 빼기 4t 빼기 4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돼갖고 6t 빼기 4가 된 거지. t가 2일 때였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8 빼기 4여가지고 0 나오네? 멈춰있는 거지? 그지? 운동 방향을 바꾸려는 된 거지?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보면 12 빼기 4 하고 8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xt라는 놈이 마찬가지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0이 되는 시각, 위치가 0 되는 시각이니까 그냥 이게 0이라고 말하면 되지.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 0일 때를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갖고 이렇게 되지. 시각이 음수가 나올 수 없겠지? 3이지? 3초일 때 0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0의 위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가 0 될 때 미분해보면 x 프라임 t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4잖아. 이게 0 될 때를 구하라는 거니까 1초이 되지. 1초만 무서운데. 뭐무죠? 괜찮냐? 졸려요. 공기가 약발이 잘 되는 거.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p가 있었는데 속도의 위치가 나와 있는 거야. 위치가 t3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18t.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 이게 0일 때를 일단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t로 묶어보니 t제곱 빼기 9t 더하기 18이어가지고 요게 t 빼기 3과 t 빼기 6이잖아. 그러니까 0일 때와 3일 때와 6일 때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데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겠지? 이때. 그래서 미분해보면 미분을 했더니 속도가 될 건데 그게 3t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8이어가지고 3을 넣어보면 9, 3은 27하고 54하고 더하기 18이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9냐?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미분하면은 이게 가속도가 될 건데 6t 빼기 18.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을 집어넣어보면 0 되는 거지. 6의 가속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ft라는 놈이 있어갖고 이 놈은 p가 움직이는 위치야. p의 위치 t3제곱 빼기 8t 더하기 5고, 그 다음에 q가 움직이는 놈은 gt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6t 빼기 10이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미분해서 같다는 거지. 미분해서 같다는 거. 그러니까 f't하고 g't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3t 제곱 빼기 8하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16이 같다는 거니까 넘기면 3t 제곱 더하기 6t 빼기 24가 0이냐? 3으로 나누면 t제곱 2t 빼기 8이 0이어가지고 t가 2일 때겠지? 마이너스 4는 안 되겠지? 그때의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식에다 집어넣어야지. F에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다는 거고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2 빼기 10 10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사이 거리는 13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밑에 거 해보세요. 한방향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과 애들은 이거 막 평면으로 움직여 막 평면으로 막 움직이는 거 막 거리도 구하고 해야 돼. 움직임 길이도 구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칠판을 갈아준다고 했는데 기대되네. 해봅시다. 1-1번 x
스피가 나와 있어. 이게 T3제곱 빼기 4T제곱 빼기 5T.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구하랬으니까 이게 0 되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T로 묶어갖고 T제곱 빼기 4T 빼기 5는 0인 거니까 T가 5일 때지. 5일 때야.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이분해보면 3T 제곱 빼기 8T 빼기 5. 여기다 이게 속도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75 빼기 40 빼기 5. 32, 30. 30이고 일단 이거 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T3제곱 20T 빼기 10. 속도가 마이너스 28배인데 2분의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0인데 이게 마이너스 28이래. 넘기고 넘겨보면 3T제곱이 48 되는 거잖아. T제곱이 16 되는 거니까 T가 4일 때지. 4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이거 속도라고 치고 마이너스 28이었는데 이게 지금 속도잖아. 이게 속도잖아.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T인 거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래요. 이걸 가속도라고 할 거고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4의 가속도를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3번 P의 위치는 3T 3제곱 빼기 2T 제곱 빼기 8T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T 3제곱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10T였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마찬가지로 미분해봐. 이게 9T 제곱 빼기 4T 빼기 8이고 G를 미분하게 되면 3T 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0 소리 같대. 그래서 그냥 뭐 6T 제곱 빼기 12T 빼기 18이 여기다가 이거로 나누면 T가 3일 때지. 3일 때 PQ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서 F3이면은 81 빼기 18 빼기 24니까 42가 빠지면 얼마냐? 39인가? 29.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 4구 36 더하기 30이니까 거의 남았는데 60 얼마요? 93 결국에는 93에서 39를 뺄 거니까 54 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T3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9T였어.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조다니씨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뭐라고? 뭐야? 뭐가요? 속도가 0. 그지? 속도가 0인 거지. 기억을 하네. 3T제곱 빼기 6T 빼기 9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T 빼기 3과 T 더하기 1이잖아. 3일 때지 3일 때. 그러니까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가다가 속도가 0이었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다는 건 속도가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속도라는 게 저 원래 위치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이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T가 3일 때의 뭘 구하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빼기 6이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1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TP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자, FT는 T제곱 빼기 2T고 GT는 2T제곱 빼기 12T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속도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그지? 미분에서 곱하면 음수라는 거지. 얘하고 얘가 둘이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른 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 위에 거 미분하면 2t 빼기 2고 아래 거 미분하면 4t 빼기 10이잖아. 이게 0보다 작다는 거지. 이거 t 빼기 1이고 t 빼기 3인 거니까 t라는 놈이 1과 3 사이일 때라는 거지. 자, 밑에 거 해봐요. 그러니까 저게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워서 이상해 이거 오늘. 중간이어서 중간이 얘가 오늘따라. 미적분 했던 사람들은 뭐 우리는 막 좌표 평면으로 막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막 움직이잖아. 그잖아. 뭐한 방향이니까 뭐 끌리지. 아 맞다. 기현이 이거 받았냐 혹시? 뭐 친구 소개 아니요. 안 줬어? 왜? 준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주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뭐 요즘에 뭐 정신이 없다고 데스크에다 줬다고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나는 들은 것 같은데. 너 받아놓고 부라치는 거. 그러지. 시험이가 뺏어갈까봐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남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2-1번 x라는 놈이 마이너스 t3제곱 더하기 6t제곱이거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미분 한번 하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2t가 되겠고 마이너스 3t로 묶어서 t 빼기 4니까 4일 되겠지. 마찬가지로 지금 엎어져 있고 분명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맞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때 그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저거 한 번 더 미분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6t 더하기 12요. 그리고 거기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지. 그 다음에 2-2번 FP는 2t의 3제곱 빼기 6t의 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GT는 t제곱 빼기 8t 그래 돼 있었는데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F'T하고 G'T가 부호가 다르다야.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6t의 제곱 빼기 12t 더하기 12t하고 이만하고 3차식 맞아? 3차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t가 없어지는구나. 이거 6t하고 2t로 묶으면 6t하고 2로 묶으면 12t로 묶어져가지고 t 빼기 2하고 t 빼기 4가 되지? 이거 보는 거지? 양수일 때 보는 거지 t가. 그지? 요거는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지. 양수일 때 볼 거니까. 그러면 그냥 2차식 된 거니까 사이 값이죠. 2와 4 사이. 그지? 그 다음에 2-3번 xt가 있어가지고 xt가 t3제곱 더하기 at제곱 더하기 bt라는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 요게 0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분해보면 x't는 3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위치가 0이라고 x1이 0인 것까지 있는 거지. 위치가 0이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요거 0이었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요것도 0이라는 거지. 이렇게 빼버리면 2 더하기 a가 0 a가 마이너스 2 b는 1이구나. 그래갖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0 될 때를 찾으라는 거지 또. 그러면 이게 a가 마이너스 2에 이게 3t제곱 빼기 4t 더하기 1이거든. 이게 지금 3t 빼기 1과 t 빼기 1 되는 거니까 이게 0 될 때를 찾을 거니까 3분의 1일 때지. t가 3분의 1일 때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그래. 한 번 더 미분해. 6t 더하기 2a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2 빼기 4여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한 문제가 참 많은 거 물어본 거야 그냥. 그 다음 이제 3번 위로 이제 뭐야 여기 땅바닥에서 아까 다인이가 위로 휙 던진 거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이런 거 이렇게 휙 던져갖고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놈이었는데 그때 요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온 거지. 위치에 대한 식이 40t 빼기 5t 제곱이야. 그랬을 때 물체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다이나 이거 뭐라고 이제? 뭐가 0? 속도가 0.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40 빼기 10t가 0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4초 1대 최고 높이에 있다는 거지. 그때 높이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 4 넣으면 되지. 4를 넣어보면 160 빼기 5 곱하기 16이 80이지. 그래서 80m가 최고 높이라는 거야. 80m가.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 땅바닥에 떨어질 때라는 건 위치가 0일 때지. 그지? 위치가 0일 때. 40t 빼기 5t 제곱. 이게 0일 때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 빼기 8이잖여. 8일 때지. 8일 때. 8일 때. 그래서 x 프라임 8을 만들어 본다면 여기다 8 넣으래.
40 빼기 80 된 거니까 마이너스 40의 속도로 땅바닥에 부딪힌다는 거지. 밑에 거 해보세요. 에어컨 소리지. 나 괴로워하네. 죽여줘야지. 죽여버렸어. 시끄러워 죽겠네. 왜 울어? 속도가 슬퍼? 네. 했는데? 맞는데? 숫자가 너무 커갖고 지금 못 믿는 거지?
기간도 엄청 길잖아. 오늘 보고 맞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본단 말이야. 하지 마요. 22일. 저 21일 생일이에요. 뭐라고? 21일 생일이에요. 20일? 21일. 21일? 네. 나 안 보잖아. 우리. 생일빵. 자, 3-1번. 생일빵. 3-1번. 지면으로 어쨌든 간에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거지. 25 더하기 20 t 빼기 50. 그러니까 요놈은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25m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그랬을 때 최고 높이. 어쨌든 최고 높이면 미분했더니 연결된 속도가 연결되를 말하는 거지. 20 빼기 10t. 그러니까 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하는 거야. 25, 40 빼기 20 해서 45가 되는 거지. 최고 높이는 45m.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요 높이가 0일 때를 보자는 거지. 높이가 0일 때니까 저거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t 빼기 5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어서 t 더하기 1과 t 빼기 5가 되니까 당연히 t가 5일 때지. 그때 그 속도를 구하래. 5를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5 넣으면 되잖아. 20 빼기 50 해서 마이너스 30의 속도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어쩌고저쩌고 많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높이는 30 더하기 AT 더하기 BT 제곱 이렇게 된대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야. 그러니까 x 프라임 3이 0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로 최고 높이가 75m래. x 3이 75래. 2분 한번 해놓게. x 프라임 t는 a 더하기 2bt. 그래서 3을 집어넣어보면 a 더하기 6b가 0이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보면 x에 3 집어넣어보면 30 더하기 3a 더하기 9b 이게 75라는 거지. 요거 3으로 나누자고. 이거 넘어가면 45잖아.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3b 요게 15인 거니까 요거 두 개 빼버리면 3b가 마이너스 15 b가 마이너스 5 a는 30 a 곱하기 b 구하래. 마이너스 150. 그 다음 이제 그래프 해석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미분 쪽에서 나오는 그래프 해석은 별것이 없는데 나중에 적분 쪽에서 또 한 번 이 그래프 해석이 나오거든. 속도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 해석. 거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xt를 얘기해. 위치를 말한다는 거지. 여기가 vt로 나왔을 때와 xt로 나왔을 때는 달라. 그것만 잘 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시각이야.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너무 무시해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 여기가 f야. 여기가 t축이고 xt라는 건 이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0 한번 돌아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다가 올라간 거지. 이제 위치야, 위치. 그래서 기억을 보면 A일 때와 C일 때, A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위치가 음수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C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놈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는 거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일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일 건데 A일 때는 음수야. C일 때는 양수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B에서. 맞지? 미분 계수가 0 됐지?
음수에서 0 찍고 양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D가 0일 때 속도가 0이다. D가 0. 아니, D일 때. 미분계수가 속도잖아. 0이잖아. 0 되는 거 3개 있는 거지. 하나, 둘, 3개 있는 거지. 그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또 3개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0에서 F까지. 리을 보면 0에서부터 F까지를 봤을 때 원점을 한 번만 지나간다. 2번 지나가잖아. 2번 지나가. 이게 위치니까. 이거 틀렸지? 밑에 거 한번 해봐요. 한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안 끝났는데 이걸 뭘 어떻게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낸다고. 다요. 왜요?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열흘 뒤에 본다니까. 그치. 시원이가 전부 하려고 막 그랬잖아. 빨리 집중해. 틀렸잖아. 별거 아니라며. 별거 아니라며 막 틀리면서 별거 아니라고 뭐 쉽다고 막 틀렸다고요? 김기현이 어쩌고저쩌고 연병하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기 싫었어요. 그래 이거 두 개 맞아요 이거? 아니. 그 중에 한 개나 맞아. 한개 안 맞다고요? 뭐가? 한 개야. 그러면은 이게 아니네. 답은 3개다. 세 개라고요? 갖고 있네. 다 똑같아. 4-1번. 아니 그래프 해석을 못하는 거 왜? 요렇게 여기가 2고 요거가 3이야. 여기가 4고 여기가 5래. 여기가 6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야. 위치에 대한 식인 거야. 그랬을 때 기억부터 보자. 0과 2 사이. 0과 2 사이. 속도가 증가한다. 0과 2 사이. 속도가 증가해. 속도는 미분계수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오른쪽에 내려가잖아. 점점. 그지? 속도는 작아지고 있잖아. 기억 틀렸다고. 위치가 커지고 있는 거지. 위치가 커지고 있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기억은 틀렸다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2에서 5까지 위치의 변화량. 2에서부터 5까지. 2에서부터 5까지. 처음에는 3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했으면 5만큼 변한 거 아니야? 맞잖아. 5만큼 변했구만. 3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맞네. 애기를 못했나 봐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4일 때 원점을 지나가잖아. 4일 때랑 6일 때 지나가잖아 지금. 맞네.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위치가 0인 곳을 지나는 거 아니야. 0인 곳. 근데 0,0이면 아니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거라고. 맞아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0인 곳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원점? 자식아. 이거를 시각하고 그 위치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평면인 것처럼 보여준 거지. 자식아. 그다음에 리을을 보면 0과 6 사이.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아니 그 뭐야 미분계수를 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야 2번 바꿨네 2번. 맞네. 아이씨 이것도 2배 못하면서 무슨 쉽다 그러면 진짜 처분이 없어갖고 진짜 감이 안 잡히더라고. 감이 영어로 뭐야? 감이요. 센스. 떫음. 미안해. 예지 5번. 감이 떫잖아. 귤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렌지. 텐저린이에요. 뭐라고? 텐저린. 몰라 나는. 난 그냥 귤이라고 부를 거야. 해외에 나가서도 귤 주세요 할 거야. 여기 가로등 4.8m짜리 가로등이 있었거든. 여기서 막 빛이 막 나고 있어. 빛이 막 나고 있는데 1.6m짜리 기현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샥 온 거야. 1.7로 정렬해 주시오. 1.6이야. 1.7이면 안 맞아. 1.7로 정렬해 주시오. 아예 비율이 안 맞아. 네? 1.6이라고. 어쨌든 간에 왔는데 이제 오니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원래는 그림자가 여기 있겠지. 진짜가 있네. 여기 그림자가 있었을 텐데 빛이 투과하지 못한 만큼 그림자가 샥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이게 지금 매초 0.8의 속도로 그러니까 0.8 미터 퍼 세크냐? 8미터니까 미터 퍼 세크 요 속도로 움직인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건 2개일 거야. 요 뭐야 얘가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돼? 요 그림자가 처음에는 없다고 봐야지. 저 밑에 뭐야 이렇게 바로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없다가 점점 늘어나잖아. 이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촥 온 거 아니야. 이 그림자 끝이 이동한 속도를 묻는다거나 2가지를 물어본다고 항상. 지금은 둘 다 물어봤어. 둘 다 물어본 거야. 2가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닮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거 0.8m/s면 t초가 흘렀다고 치면 요 길이는 0.8t라고 말할 수 있지? t초가 흘렀다면 초당 0.8씩 간다는 거니까 닮음을 얘기하려고 해. 전체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기울기까지의 삼각형 닮았지? 네. 맞죠? 1.6대 4.8 1대 3이지. 1대 3이야. 1대 3. 1대 3. 그럼 여기도 1대 3이겠지. 그지? 요게 1대 3이면 1대 2라는 거지. 그지? 구하려고 하는 거 2개를 다 그냥 기호로 써보면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할게. xt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 그림자 끝이 움직인 요 거리를 yt라고 할게. yt라고. 그러면 이 yt라는 놈은 0.8t에다가 xt를 더한 거지. 그지? 이거 0.8 더하기 xt가 된 거야. 0.8t 더하기 xt가 된 거야. 0.8t 더하기 xt가 된 거야. 그리고 뭐 요게 1대 3이라며. 그러니까 요게 2대 1이니까 0.8t가 xt의 2배인 거지. 아니 1대 2라며. 요 길이가 0.8t라며. 요 길이는 0.4t인 거 아니야? xt라는 놈은 0.4t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1.2t가 되는 거지. dt분의 dx, dt분의 dy 구하라는 거예요. dt분의 dx, 지금에서는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한 거지.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그게 바로 0.4지. 초당 0.4m씩 늘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는 dt분의 dy는 1.2인 거지. 초당 1.2만큼씩 쭉 간다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거야. 밑에 거 해봐요. 1.5네. 1.5면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이 머리만 움직인다고 쳐. 상반신. 근데 다리 10cm. 아니 어떻게 그래요?
밑에 거나 푸시죠. 평균 아니에요. 평균도 그거. 닮음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길이들이 표현되는 거고. 형님 비율이랑 그림이랑 여기 이상해요. 뭔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림을 믿지 마. 그림은 대충 그리는 거니까. 아니 대충이 아니고 좀 심한데요? 심하다고. 이게 너무 짧아요. 3대 5. 그러네. 3대 5니까 3대 2가 돼야 되는데 그림자가 더 길어야 되는데 어쩔 것이오. 중간에 길이가 점프했나 보지. 아니 땅으로 더 들어갔나? 맞아요. 아니 그림을 믿지 말고 해. 이번에 약간 매너예요, 매너거든요. 일부러 반대로 했지 않았을까? 그림까지 그렇게 비율 안 맞게 속여놨는데. 아니 비율 찾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마무리를 못 짓지? 다시 해봐. 여기 또 가로등이 있었고 샥 지나갔다고 저 사람 지나가고 지금 시작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1.5m고 여기가 2.5m니까 이제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3대 5로 닮은 거지. 3대 5로 닮았어. 여기가 3대 5라는 거지. 3대 5니까 3대 2 되겠지. 근데 이 사람 속도가 매초 2m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초당 2m씩 간다는 거니까 t초가 흘렀으면 2t겠지. 그럼 여기는 3t 아니야? 요거를 그림자 길이, 요거 그림자. 요거를 xt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3t가 나온 거고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 그놈은 yt라고 해가지고 5t가 되겠지. 그죠? 미분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인 놈 dt분의 dy 구하래. 5라고. 초당 5m씩 쭉쭉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 dt분의 dx 3이라는 거지. 초당 3m씩만 그림자가 늘어나면 오이씨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자 이제 6번이에요. 끝났다. 그러면은 조금 한다며. 그래.
남자가 이렇게 하루도 안 돼갖고 말을 바꿔? 할까요? 해 한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솔직해서 상관이 없거든요. 남자스러워. 자, 구가 있었어. 이렇게 생긴 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cm야, 2cm. 근데 밀리미터로 돼 있으니까 20cm라고. 아, 근데 잠깐만. 3cm가 되었을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길이를 지금은 내가 20mm로 썼는데 단위를 밀리미터로 볼 때와 센티미터로 볼 때는 값이 확 달라지겠지. 왜냐면 막 제곱되고 3제곱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값 따라가자. 여기 지금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2cm로 할게. 2cm야. 근데 이게 초당 2mm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 더하기 0.2t죠. 맞죠? 그러면 요놈의 건널비 어이 친구야, 구의 부피, 반지름 R인 구의 부피. 구의 부피요. 구의 부피는 4분의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4분의 1 저거 세제곱 4분의 R 세제곱 맞죠? 건널비는 건널비는 이제 4분의 3 R 제곱. 파이를 안 붙인 거 일단 잘못했고 파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잘못했어. 왜요? 맞잖아요 이거. 구의 부피는 저렇게 했는데 4분의 R3제곱이라며. 제가 언제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저 돌린다. 돌려놔요. 진짜 내 얘기 아까 귓방울 잡혔대. 주민이 이렇게 진짜 와 사기꾼 아니야 완전히. 누가 문과 아니랄까봐 이런 벌써부터 사기를 쳐. 이런 식으로 날 순진한 줄 이과를 속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날 줄에 아니 사기꾼. 진짜 인정 못해 나 인정 못해. 병병.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건널비 나온대잖아. 미분하면 4파이가 되고. 그지? 미분한 거는 기억하고 있구만. 그래서 미분해서 딱 말하더만. 어쨌든 요거니까 이제 뭐 건널비를 만들어 본다면 S의 R이라고 치자고. 요거 4파이 R제곱 2 더하기 0.2t의 제곱이겠지. 미분에 우리는 건미분과 속미분을 알아요. 요거 2가 내려오겠지? 그럼 8파이가 돼 있어. 2 더하기 0.2t인데 속미분을 했더니 0.2가 나오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1.6파이에다가 2 더하기 0.2t가 된 거야. 근데 구하라고 한 게 반지름이 3 됐을 때지. 반지름이 3 됐을 때야. 이게 3 됐을 때. SR이 아니고 ST로 해야 되는 잘못 썼네. 반지름이 3 됐을 때. T가 5일 때지. T가 5일 때. 그러니까 T에다가 5만 넣으면 돼. 그럼 여기 3 될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1.6이니까 4.8파이가 되는 거지. 건널비의 변화율. 그 다음에 저 부피의 변화율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T라는 놈이 3분의 4 파이에다가 2 더하기 0.2t의 3제곱이거든. 미분해. 건미분 3 내려와. 4파이가 돼 있고 2 더하기 0.2t의 제곱돼 있고 속미분 0.2. 그러니까 0.8파이에다가 2 더하기 0.2t의 제곱돼 있는 거지. 뭐 t가 5일 때라며. t가 5일 때라며. 5 집어넣으면 요거 3 되는 거지. 제곱하니까 9 되는 거지. 9, 8은 72. 7.2파이가 되는 거지. 부피의 변화율. 대가 할 수 있을라나? 활용하니까 넘어가자. 한 개만 해보고 싶어서 그래. 한 개만. 10번. 원래는 10번과 13번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런 활용인 건데 10번으로 대체. 13번도 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냥 10번만 하게. 내가 시키고 싶은 9번, 10번, 12번, 13번이야. 13번은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야.
아니 식을 만드세요. 가로 세로 갈문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아니 풀으려니까 숙제 세는 거야. 아, 뿔의 부피를 모른다고? 민넓이 곱하기 높이 네. 곱하기 3분의 1. 하지만 그거는 약간 이렇게 써있잖아. 기억나 몰라? 너무는 중학생이 물어봤을 때 모르구만. 멍청이만 모르는 거 맞나? 틀렸다고. 네 아니에요? 왜요? 잘못 풀었으니까. 저 어이가 없네. 이게 아니면 뭐 하나 돼요? 5번에다가 박기현, 아니 6번에다가 박기현 써놔. 83, 24인데 노답. 썼는데 저 아니라고요? 아주 좋네. 활용은 무리인가? 모르시네 진짜로. 전 6번 할게요. 6번 왜 해? 6번에 생각했다고요. 이번에 박기현 답이 없어. 1초. 뭐지? 맞는데 이거. 틀렸어. 근데 변화율이 뭐지? 맞췄나? 내가 할게. 요거 지금 옆에서 봤다고 치면 직각삼각형 보이는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가 10이고 얘가 30이니까 1대3의 비율이지. 1대3의 비율로 돼 있는 삼각형이잖아. 여기 물을 채우면 요 물도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물이 찰 건데 1대3의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물이 찼다고 쳐. 요렇게 찼어. 요거를 반지름이라고 치면 여기는 3원이지. 그거를 지금 요 기준이 되는 게 높이거든. 높이. 높이가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려고 해서 요놈은 3분의 1h라고 말을 해야지. 높이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높이를. 왜냐하면 높이가 6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놈의 이제 부피를 만들어 보면 요거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3분의 1h. 그러니까 요놈 부피를 VH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뿌리니까 3분의 1 들어갔고 밑넓이 9분의 1 h 제곱. 그다음에 파이 빼먹었지. 파이. 그리고 높이가 h. 요거요. 그러니까 27분의 파이 h의 3제곱인 거지. 높이가 h가 6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거 미분하래. 미분하면 9분의 파이 h 제곱이 된 거지. 여기다가 6을 집어 넣으라는 거 아니오. 9분의 파이 66에 36. 오케이? 미분을 왜 해요? 변화율을 구하래. 아 그것 때문에 이거 필요해 되는 접근하자. 1시간 넘게 걸리잖아 이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무슨 5분 만에 끝내라고 아니 5분씩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웃기고 있네. 그때 40분 남았어요 제가. 웃기고 있네. 40분 남았을 때는 그 앞부분이 안 끝나잖아. 부정적분. 아니 부정적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하지 마. 네. 부정적분 언제 해?
쟤네들 뭐야 고초고 시험이 10월 달이야. 10월 15일 너네보다 한 3주 뒤야. 그래서 그동안에 할 수도 없다고. 왜요? 아니 쟤네들 시험 범위에 적분이 들어가겠냐? 근데 이제 뒤에 뭐라고 문제 풀리게 하고 저희가 아 쟤네들은 배우지 말고 네, 쟤네들은 배우지 말고 대충 배우고 아 대충 배우고 보충으로 배우고 아니다 한번 봐라. 아니 화면에서 나오는 거 하기가 싫긴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기가 싫어. 솔직하게 하기 싫긴 해. 근데 기존부터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려워. 아니 적분이 제일 쉬운 거야 학교에서는. 그냥 미분만 뽑으려면 돼. 이 뒤쪽에 넓이가 나오면 이제 산수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우리 대부분 산수를 어려워하잖아. 식이 좀 복잡해지면 막 눈이 핵 돌아가 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부담입니다. 박모 씨와 조모 씨,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거. 정모 씨도 숫자 식이 복잡해지면 눈 핵 돌아가 버리던데. 당근대로 내가. 안모 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너 잘하다. 그러니까 넓이 쪽에서 약간 이제 수식이 좀 많이 나와갖고 거기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진짜 쉬운 거야. 자, 136쪽까지는 숙제. 유형편도 미분 끝까지야. 미분 끝까지. 그리고 어저께 내가 준 숙제. 그거는 내가 예상하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뽑은 거거든.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진짜 마음 먹고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끝나. 정말 마음 먹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다면 안 해오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질문은 되죠? 질문이 나오면 이상한 건데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래 5번문 수고들 했어. 즐거운 바이바이. 고생들 했어. 바이바이. 이거 체크 맞아요. 열심히 가시오. 모처럼 시험이가 보충이 왔는데 좀 길게 할 걸 그랬어.